안녕하세요 여러분. C를 정복하자 C언어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7장 함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 내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2장에서 함수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함수란 것은 수학의 함수랑 비슷하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력이 있고 그리고 출력, 결과값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장에서 함수를 설명드릴 때는 함수란 것은 이름이 있는 명령어 블록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블록 보죠? 중괄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요거를 명령어 블록이라고 그랬죠? 뭐 실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리는 게 실행이 되죠. 이 명령어 블록은. 근데 이 명령어 블록에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름이 있는 명령어 블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우리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명령어 블록을 시작시킬 때, 즉 실행을 시킬 때 이때 입력값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요러한 값이 입력값이다 이렇게 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입력값을 막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과값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값을 리턴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명령어 블록인데 이름이 있는 명령어 블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이름이 있는 명령어 블록 함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가장 함수를 많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큰 소스가 있다고 할 때 이 소스를 어떻게 해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 블록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명령어 블록으로 이처럼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버리고 분리시킨 각각의 함수, 즉 이름 있는 명령어 블록을 실제로는 이처럼 호출하게 되는 거죠. 호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 실행되다가 해당 내가 이름을 가진 그 명령어 블록을 실행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큰 소스가 여러 개의 작은 소스로처럼 쪼개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소스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요. 우리 9장 뒤에 도전 과제에서 살펴볼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학생 수를 입력받은 학생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입력받아서 전체 총점, 평균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대충 소스가 한 44라인, 50라인이 안 됩니다. 50라인이 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를 딱 봤을 때 쉽게 이 소스가 어떤 내용의 소스인지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스 길이가 길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함수는 이렇게 긴 소스가 있을 때 각각의 어떤 의미 단위로, 기능 단위로 혹은 논리 단위로 쪼개는 거죠. 쪼개진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긴 소스가 나름 상당히 짧은 소스로 정리되고 그리고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또 함수가 줄 수 있는 두 번째 큰 장점은 소스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혹은 유사한 소스가 소스 곳곳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같은 소스 블럭이 소스 곳곳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그래서 그게 4줄짜리로 해봅시다. 4줄짜리 소스가 곳곳에처럼 똑같은 4줄짜리 소스가 한 4군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두 16줄이 되는 거죠. 근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 4줄을 별도의 함수로, 즉 이름을 부여하고요. 별도의 명령어 블록으로 함수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건 4줄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한 줄씩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함수로 호출하는 부분, 호출을 위해서 한 줄씩만 있으면 되니까 어때요? 모두 16줄에서 8줄로 50%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 이처럼 실제적으로 소스의 길이가 짧아질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4줄 중에서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있다. 버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처럼 4군데에서 이처럼 똑같은 소스가 있다고 하면 4번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그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소스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하지만 이렇게 함수를 이용했다 그러면 딱 한 군데만 고쳐주면 됩니다. 딱 한 군데. 왜냐하면 중복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스의 중복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버그가 발생했을 때 버그를 잡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실제 현업에서요. 따라서 함수를 이용해서 소스의 중복을 제거함을 통해서 함수의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는 소스 곳곳에 한 두 군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세 군데 이상 똑같은 소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함수를 만들어서 소스의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 언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C 언어는 함수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함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함수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C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은 먼저 함수의 기본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기본에서 살펴본 내용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구현한 함수가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호출 과정과 실행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자, 함수 내에서 변수가 사용될 때 그것을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지역 변수뿐만 아니라 전역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실제로 구현할 때 있어서 컴파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컴파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덤으로 재기 호출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리들도 한 걸음부터 자, 우리 함수 배워볼 텐데 함수의 가장 기본, 베이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뒤의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함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함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무엇을 가진 명령어 블록이라고 그랬습니까? 함수는 이름을 가진 명령어 블록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함수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게 함수의 이름이 뭐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혹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개발자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 기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따라서 함수의 이름 정말 중요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고요.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기능을 할지를 반드시 이 이름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함수는 또 처리하려면 함수는 입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입력, input. 어떤 input이죠? 매개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함수가 매개 변수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입력값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온다, 입력값이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int myInput,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myInput이라는 것이 매개 변수가 되겠네요. 자, 입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한 결과 반환값이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름 앞에 있죠? 인티저 타입의 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환, 리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함수의 이름과 입력, 그리고 출력, 반환값을 정의했다 그러면, 구성요소가 그러면 마지막이 뭐가 될까요? 실제로 그 함수를 구현해야겠죠. 즉, 함수의 본체, 즉 명령어 블럭이 됐습니다. 명령어 블럭. 그래서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가 시작되고요. 특별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반환값을 이처럼 반환값의 타입을 인티저 타입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면 실제로 명령어 블럭에서는 함수 본체에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그 타입의 것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즉 인티저 타입을 반환하겠다고 함수 이름 앞에 선언해 주었으면 실제로 명령어 블록에서 함수의 몸체에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타입의 값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해요.
자, 함수 이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지울 때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마찬가지요. 먼저 함수 이름이 제일 앞글자는 알파벳 또는 밑줄 언더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 점 기억하시고요. 대소문자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두 번째 글자부터는 어떻게? 알파벳, 언더바, 그리고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것. 숫자는 제일 앞에 놓을 수 없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는 이처럼 제일 마지막이나 중간에 놓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C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즉, 소문자로 시작된 개스코어랑 대문자 G로 시작된 개스코어랑 서로 다른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름 사이에 공백이나 특수문자 올 수 없습니다. 공백 오면 오류고요. 샵과 같은 특수문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변수 이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칙이니까 요거는 뭐 몇 번,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 이름은 변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을 보고 함수 이름을 보고 예상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명사 플러스 동사 이거보단 혹은 동사 플러스 명사 같은 스타일로 지으면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이용하거나 밑줄 이용해서 단어 사이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캘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를 앞에 써서 캘크 즉 동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죠. 점수를 계산한다는 뜻이 되겠죠. 혹은 소문자로 쓰고 중간에 언더바를 붙여서 캘크 언더바 스코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후자 스타일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어를 조합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명사라는 두 개의 단어를 조합했고 그리고 조합할 때 언더바 밑줄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보고 이 함수는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구나 라는 같은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함수 이름을 짓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이론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함수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해 보자면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함수는요.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 인풋은 몸무게와 키죠. 그것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야 되고 그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질량 지수 구하는 식은 이와 같고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의사 코드, 수도 코드라고 하죠. 수도 코드라고 먼저 작성해 보겠는데요. 자, 의사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C 소스로 구현하기 전에 먼저 말로써 사람의 말로써 전자 프로그램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자면 이와 같이 이제 메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이처럼 함수를 써서 구현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함수 이름 input underbar height, input underbar weight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는 함수이라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 봐서는 입력 파라미터는 없고 반환되는 값은 인티저 값이겠네요. 즉 키와 몸무게가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인티저 값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수도 코드의 첫 번째 줄은 입력 값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실제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lc underbar BMI라고 했습니다. calc underbar BMI. BMI는 체질량 지수의 약자가 되겠고요. calc니까 계산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풋 값, 입력 파라미터는 두 개입니다. 키와 몸무게죠. 그리고 키와 몸무게 각각은 인티저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사이에, 도가로 사이에 컴마가 있고 타입 이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체질량 지수 자체는 소스이기 때문에 자, 더블 타입으로 반환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계산한 체질량 지수를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 underbar BMI, 그래서 실제로 구해진 BMI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how underbar BMI인데 input, 그러니까 키, 몸무게, 그리고 구해진 체질량 지수가 인풋 값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없죠. 왜냐하면 화면에 단순히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되는 값은 없는 void 타입. void라는 것은 반응되는 값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7장 새로운 솔루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뒤에 소스고요. 솔루션 이름은 7장이니까 07이 되겠네요. 그렇죠? 7장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07 언더바 01이 되고요.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 빔 프로젝트 선택해서 마침 누르면 되겠습니다. 소스 파일 추가해서 새로운 항목 C++ 파일 한 다음에 이름을 show underbar bmi.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include standard io.h 해주고요. int main return 0. 자, 이게 가장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의사 코드, 수도 코드를 가지고 먼저 프로그래밍을 해봐야겠죠. 네, BMI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은 크게 두 개죠. 몸무게와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eight, weight가 인풋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 구해진 BMI 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BMI라는 또 변수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0으로 초기화해주는 아름다운 습관이 필요하겠죠. 하이트는 0, 웨이트는 0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의사 코드, 수도 코드를 3단계에 있었습니다. 입력값을 받고 계산하고 출력한다. 자, 입력값을 받으려면 하이트죠. 하이트는 input 언더바 하이트, 그리고 웨이트는 어떻게 되죠? 웨이트는 또 input 언더바 웨이트, 이렇게 함수 입력받는 식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아직 함수가 구인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일단은 이건 무시하고 계속 구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출력값은 반응되는 것은 BMI 지수죠. 그래서 BMI는 calc 언더바 BMI로 호출해 주고요. 그리고 input은 height와 weight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show라고 합시다. show 언더바 BMI 하고요. 출력해야 되는 값은 3개죠. 키와 몸무게, 그리고 구해진 값이 되니까요. weight, 다음에 BMI 이렇게 3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큰 메인 함수의 흐름을 구했고요. 어때요? 되게 나름 깔끔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었구나, 시행이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함수를 그러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러면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현이 필요한 함수가 크게 4개네요. 입력과 받는 함수 2개랑 실제 계산하는 함수, 마지막 출력하는 함수. 이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입력값을 받는 것부터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선을 위해서 반응값이 인티저고요. 이름은 input underbar height. 입력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죠? 내용은 네, 키는 얼마인가요?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입력받는 값은 height라고 할까요? 그래서 10% height. 그래서 return he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부터 입력받은 값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몸무게를 입력받는 input 언더바 weight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언더바 height에서 그냥 이름만 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가 얼마인가요? 해주고요. 반환을 weight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함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산하는 calc 언더바 bmi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해 온 다음에 자, 반환되는 값의 반환값의 타입은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이고 calc 언더바 bmi height weight input 파라미터는 weight와 height weight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입을 인티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함수에서 쓰이는 매개 변수로 쓰이는 height weight랑 메인 함수에 있는 height랑 weight랑은 서로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부의 함수 내부의 명령어 블락에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 변수로 하는데요. 우리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계산되는 BMI 값은 더블, BMI는 0 되고요. 반환을 return BMI 해주게 되고 BMI 값 자체를 계산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 살펴본 시계에 의해서 네, 이렇게 BMI를 구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더블을 통해서 강제 형변을 해준 이유는 뭐였었죠? 예, 이유는 정수와 정수 사이 나눈 결과는 언제나 정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수점 자리까지, 즉 실수가 필요하다. 나눈 결과값이 실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실수로 형변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되든 혹은 정수 나누기 실수가 되든 혹은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되든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 그 다음부터는 자동 형변에 의해서 나눠진 결과값은 실수가 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우리 이 내용은 우리 3장과 4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분자인 더블 강제 형변을 시켜주든 아니면 분모인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부분을 형변을 시켜주든 반드시 실수로 형변을 해줘야지만이 산출된 값이 나누어진 결과값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은 함수가 뭐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출력하는 show 언더바 BMI 함수를 구해야겠네요. 자, 이 show 언더바 BMI 함수는 반환되는 값은 없기 때문에 void 타입이고요.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은 void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show 언더바 BMI 그리고 파라미터가 모두 3개가 되겠죠. 뭐냐면 키 입력받은 키 몸무게 그리고 출력해야 될 구해진 BMI 지표 이렇게 3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럼 키와 몸무게 마지막으로 BMI 지표까지 BMI 지표는 실수이기 때문에 %F를 썼고요. 나머지는 실수이기 때문에 %D 서식 문자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구현이 끝났네요. 모두 저장한 다음에 실행시켜보면 170에 70을 입력하면 24.21 이런 식으로 계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